서양에서는 12달 가운데 1월부터 8월까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 붙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숫자를 붙인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모두 로마가 제국이 되는 시점에 정해진 거래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숫자가 9에서 12까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9월은 September이라고 하는데 Septem은 로마인들이 쓰던 라틴어로 9가 아니라 7을 가리켜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10월을 가리키는 October에서는 Octo는 10이 아니라 8을, 11월을 가리키는 November에서는 Novem은 11이 아니라 9를, 12월을 가리키는 December에서는 Decem은 12가 아니라 10을 의미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월, 2월 이런 식으로 보통 숫자로 달을 부르지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12달 가운데 1월, 11월, 12월에 대해서만 각각 정월, 동짓달, 섣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1월은 한자로 발을 정자를 써서 정월이라고 부릅니다. 정이라는 한자에는 바르다, 바로 잡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처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정월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모든 일의 처음이 바로 서야 그 이후에 남은 것도 바른 쪽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의 왕조는 기존의 왕이 바뀌면 그 이듬해 1월에 연호, 즉 새로운 왕의 이름을 따서 연도를 표기했는데 이것을 두고 연호를 바로잡는다라고 했고 그래서 1월을 연호를 바로잡는 달이라는 뜻으로 정월이라고 했다는 설명도 있어요. 11월 동짓달은 동지가 있는 달이라서 그렇게 부르지요. 동지는 24절기 중의 하나로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12월 22일이나 23일인데 음력으로는 11월에 해당해서 예로부터 그렇게 부른 거지요. 12월은 섣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엔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해요. 섣달은 설날이 들어있는 달을 뜻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설날이 있는 달은 1월, 즉 정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12월의 첫날을 설날로 지냈던 적이 있대요. 따라서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1월 첫날을 설날로 지내게 되면서도 12월을 그냥 섣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해의 첫날을 설날이라고 불렀을까요? 낯설다라는 말에서 설이 왔다는 설명이 있어요. 첫날, 모든 처음은 낯설기 때문에 설날, 섣달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단 설이 생겨난다는 뜻과 통한다는 설명도 있는데 막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를 가리킬 때도 쓴대요. 설익다라는 표현도 여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에서는 12달 가운데 1월부터 8월까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 붙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숫자를 붙인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모두 로마가 제국이 되는 시점에 정해진 거래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숫자가 9에서 12까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9월은 September이라고 하는데 Septem은 로마인들이 쓰던 라틴어로 9가 아니라 7을 가리켜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10월을 가리키는 October에서는 Octo는 10이 아니라 8을, 11월을 가리키는 November에서는 Novem은 11이 아니라 9를, 12월을 가리키는 December에서는 Decem은 12가 아니라 10을 의미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로마의 달력을 처음 만든 사람은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인데 그는 1년을 12달이 아닌 10달로 생각했대요. 1월과 2월을 추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달력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월과 2월을 포함시키면서 9월에서 12월이 두 자리씩 뒤로 물러나게 된 거지요. 그러면 숫자를 바꾸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고대 로마인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나 봐요. 반면 1월에서 8월까지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고 특히 1월에서 6월까지는 신화 속 인물들의 이름이 더해졌어요. 먼저 1월은 영어로 January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로마의 야누스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졌는데 뒤통수에도 얼굴이 있지요. 그래서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대요. 야누스는 흔히 문의 신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문을 야누아라고 해요. 잘 보면 문도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요. 밖을 향하는 얼굴과 안을 향하는 얼굴, 문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요. 1월에는 시간의 문을 열어
한 해를 새롭게 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1월을 야누스의 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월은 February라고 하는데 이는 로마 신화에서 더럽고 낡은 것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여신 페브루아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면 마음을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를 2월에 담아낸 겁니다. 3월은 마르치라고 하는데 로마 신화 속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에 해당해요. 그런데 아레스가 전쟁만을 담당하는 반면 로마의 마르스는 농사의 신이기도 하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3월이면 농부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데 이때 농부들이 풍작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신이 마르스입니다. 마르스는 봄과 연결되기 때문에 청춘의 신이기도 하고요. 또 농부들이 농사에 집중하려면 국방이 튼튼해야겠지요.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하던 남자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때 돕는 신도 마르스예요. 그래서 마르스는 농사의 신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요. 4월은 에이프릴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름에서 왔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꽃이 만발한 4월을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5월의 메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신 마이아의 이름에서 왔대요. 마이아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어머니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는데 우연치 않게 마이아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면서 만물이 본격적으로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5월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돌보는 마이아 여신의 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6월의 주는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여왕의 자리에 있는 유노 여신의 이름에서 왔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라에 해당해요. 로마인들은 6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7월의 줄라이는 로마 역사에서 로마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로마가 제국이 되는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정복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카이사르를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율리우스는 카이사르를 배출한 가문의 시조인 이울루스의 이름에서 온 것인데 이울루스는 로마의 실질적 시조인 아이네아스의 아들입니다. 로마인들은 로물루스가 로마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의 뿌리는 로물루스의 16대 할아버지 아이네아스에게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아 전쟁에서 트로이아 편에서 싸우던 트로이아 왕족이며 전사였어요. 그리스 연합군에게 트로이아가 멸망하자 아이네아스는 살아남은 트로이아인들을 모아 이탈리아 반도로 와서 나라를 세웠고 그 자손들이 결국 로마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아이네아스의 자손인 셈이지요. 8월의 어거스트는 로마 제국을 세우고 최초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에서 왔어요. 아우구스투스도 율리우스 가문 출신이며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자 후계자였지요. 그는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달의 이름에 넣었고 자기 가문의 이름이자 양 아버지인 카이사르를 기리기 위해 7월의 이름을 줄라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1년 12달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1월부터 6월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물의 이름에서 나온 달의 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서양인들은 적어도 1년의 반은 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